안녕하십니까, 투 머스토커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써니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시계 인빅타 프로다이버 5053의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리뷰에 앞서서 패키징을 보면 인빅타 시계를 구입하신 분들이면 다들 아실 텐데 패키지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에 비하면 지금 아마존에서 한 8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되죠. 그런 거에 비하면 케이스의 느낌, 그리고 이 안쪽에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돈으로 이게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게 생겼습니다. 무게는 147g이고요. 여기에 마디 두 마디가 빠졌으니까 한 150g 중반 정도 되겠네요. 다이버 치고는 가벼운데 그 이유는 이 브레이슬렛의 엔드링크가 할로우 엔드링크인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오차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0초, 21초 이 정도 나는 것 같고요. 이 인빅타 시계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세이코의 4R36 무브먼트, 다른 시계에 들어갈 때는 NH35, NH36으로 불리우는데 보통 농협이라고 하죠. NH라서 아무튼 그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무브먼트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플러스 21초면은 4R36 무브먼트가 허용 오차가 플러스 45초까지거든요. 근데 잘 막 그게 완전 랜덤이어서 오차는 그래서 플러스 20초 정도 납니다. 네, 그럼 시계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0mm이고요. 럭드럭은 47mm, 그리고 높이는 13mm입니다. 밴드의 넓이는 20mm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는 미네랄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사이클롭스 날짜를 확대하는 확대창도 있고요. 이 뒤쪽에도 이제 미네랄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클에는 인빅타라고 새겨져 있고요. 다이버 시계인 만큼 이중 잠금 버클을 지원을 합니다. 이 열리고 닫히는 느낌은 완전히 뭐랄까요, 딱딱 맞는, 약간 고급스럽진 않고 약간 잘 안 맞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열고 닫을 때 좀 뻑뻑하죠. 그 다음에 이 관절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 가격인 만큼 이 시계에서 전반적으로 흠잡을 건 딱 브레이슬렛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3 링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덩어리인 브레이슬렛이고요. 바깥쪽으로는 브러쉬, 안쪽으로는 폴리싱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재밌는 게 보통 이 브레이슬렛을 깎을 때 이 원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내 나가는 게 보통인데 이 바깥에 보면 그렇죠. 이 안쪽 폴리싱된 마디들은 이게 각이 약간씩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레스핀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시계줄 줄이는 도구로 이렇게 핀을 밀어내서 조정하는 방식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인빅타는 이 핀이 되게 뻑뻑해가지고 이제 시계줄 줄이는 도구의 앞을 완전히 다 휘어서 못 쓰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써니엘님이 줄을 조정하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케이스 옆쪽은 완전히 폴리싱이 되어 있고요. 이 옆쪽에는 인빅타라고 새겨져 있죠. 이거는 이제 인빅타 같은 경우가 롤렉스의 구형 서브마리너 디자인이 이제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빅타의 프로다이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롤렉스 카피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인빅타라는 것을 이렇게 인그레이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쪽 용도 쪽에도 이렇게 마크가 제대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처럼 인빅타가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위쪽은 다 브러쉬 처리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 쉐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마리너의 케이스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은 알루미늄 베젤이고요. 그리고 이제 펩시라고 하기도 하고 음양이니까 태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무튼 알루미늄 펩시 베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베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스가 나는 편입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던 기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이게 약간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색깔은 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되게 밝은 빛이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실제 눈으로 보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분위기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젤 옆쪽은 마치 예전 인빅터들은 완전히 롤렉스 스타일의 그냥 베젤, 이게 돌기가 있는 베젤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오메가 시마스터 스타일의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베젤을 가지고 있죠. 또 이렇게 디자인이 된 인빅터들이 요새는 좀, 프로다이버들이 요새는 좀 있더라고요. 아마존 들어가 보니까 돌리는 느낌은 이게 장갑을 끼고는 조금 돌리기가 어렵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요것만 장갑을 벗고 제가 돌리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요. 소리는 생각보다 되게 듣기 좋죠. 따다닥 걸리는 느낌도 되게 좋은데, 약간의 그러니까 뒤로 약간 베젤을 저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살짝 밀면 밀리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밀려요. 근데 안쪽 다이얼은 서브마리너의 오마주 느낌을 살린 만큼 너무 좋겠죠. 살린 만큼 서브마리너 스타일이고요. 심지어 이제 이쪽 날짜창에 사이클롭스도 달려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인빅타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창에 사이클롭스가 뭔가 이렇게 잘 아구가 안 맞아서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확대가 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마감이 괜찮습니다. 다이얼도 보시면요. 자꾸 예전에 제 거랑 막 비교가 되는데요. 제 거는 이 야광, 이 도료가 발라져 있는 거랑 원래 위치랑 조금씩 틀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읽기가 좀 불편했는데, 보시면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고, 다이얼 같은 경우가 되게 약간 딥블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밝은 태양에서 봤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지 않고 약간 어두운 쪽에 가면 상당히 꽤 분위기 있는 다이얼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예쁘게 잘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야광 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인빅타의 독수리 문양이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무슨 브라이틀링 같은 느낌의. 그리고 위에 독수리 인빅타의 마커도 따로 깎아서 붙인 거고, 밑에 있는 인빅타도 역시 따로 금속 장식으로 붙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밑에 있는 다이얼 프린팅이랑 여기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눈금들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여기 볼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빅타가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무브먼트 때문인데요. 세이코의 4136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미오타 것도 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다 세이코의 4136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오타는 8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부러라도 4136이 탑재되어 있는 거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로토에 장식도 되어 있고, 사인도 카메라가 잘 못 잡는데 이렇게 글씨도 사인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잡는.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뭔가 꾸며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시비션 케이스, 그러니까 뒤에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무브먼트가 밸런스 휠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도 또 방수는 20기압까지 되기 때문에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수영장에 놀러 갔을 때 부담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계도 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올려보면, 이거 40mm에다가 럭툴러가 47이니까 절대 크지 않겠죠. 제 손목은 17cm고요. 손목 위에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용두 쪽에 폴리싱이랑 이 라인이 잘 어우러져서 멀리서 보면, 그리고 알루미늄 베젤도 그렇고 빛을 상당히 많이 반사해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렛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폴리싱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이버 시계인 만큼 야광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야광샷 찍으면서도 놀랐었는데, 야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인빅타가 돈을 좀 벌은 것 같아요. 야광 도료의 지속성도 제가 가지고 있던 녀석보다 훨씬 높고, 보시면 지금 카메라에서도 느껴지시겠죠? 생각보다 밝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세이코처럼 막 약간의 그늘에서도 막 번쩍번쩍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녀석보다는 확실히 더 개선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이즈겠죠. 케이스가 40mm이고 럭트라고 47mm, 높이도 13mm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물론 사이클롭스를 포함하게 되면 한 14mm 정도 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크거나 두꺼운 시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브먼트죠. 세이코의 4R36 무브먼트. 요새 4R36 무브먼트 들어간 시계들 엄청나게 비싸졌죠. 세이코에서 내놓는 시계들은 거의 뭐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4R36이 들어간 시계를 뭐 12, 20만 원대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3달러라는 것은 정말 저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0겹 방수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뒤에 오픈 케이스백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이 시계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어느 정도 또 만족시켜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개개인마다 뭐 호불호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인빅타 같은 시계는 입문용으로 많이 사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시계가 많은데 뭐 이런 펩시가 가지고 싶다, 아니면 저처럼 예전에 청판 시계를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경험할 겸 해서 구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롤렉스 오마주이기도 하고 뭐 저렴하기도 하고 무브먼트가 신뢰도가 높기도 해서 구입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오픈 케이스백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이버에 무슨 오픈 케이스백이야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근데 다이버인데 보여주면 어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 첫 번째는 브레이슬렛이겠죠? 첫 번째 마감이죠, 마감. 이런 어떤 각져 있는 부분들의 날카로움이 꽤 많고요. 물론 가격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바라면 뭐 도둑놈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어떤 끝에 마감들이 좀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히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손목에 올렸을 때도 어떤 그런 날카로움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브레이슬렛이 엔드링크가 할로우라는 것도 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뭐 유격이 있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간의 그런 좋지 않은 소리들을 내주는 건 분명히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하여튼 이 마디 사이에도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약간 마감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가격 자체가 또 저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베젤의 이 마감이 아까 장갑 끼고 지금도 장갑 끼고는 잘 못 돌리겠는데, 하여튼 요거 이렇게 잡는 느낌이 별로 불편해서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장갑을 벗고 돌릴 때는 잘 돌아갑니다. 확실하게 소리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뒤로 돌렸을 때는 약간 유격이 있다는 거는 확실히 조금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롤렉스의 오마주 느낌이 난다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인빅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를 어떤 그런 스펙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험담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20기압 방수에다가 4R36 무브먼트에다가 뭐 사이즈도 괜찮지, 그 다음에 디자인도 나쁘지 않지,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감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단점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감성적인 부분, 이거를 롤렉스 서브마리너 오마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인빅타 시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물놀이용으로 쓰고 뭐 그러니까 데일리로 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제 그 채널에 리플을 달아주신 분도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샀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친구가 롤렉스 오마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느껴져서 결국에는 많이 안 차게 되고,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저도 그런 오마주 느낌이 나는 게 싫어서라도 브레이슬렛을 제거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장점 중에 하나, 생각보다 케이스가 좋다. 그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느낌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확실히 인빅타가 돈을 좀 벌었나 봐요.
인비타 프로다이버로 검색해보면 가끔 47mm짜리 케이스의, 모델들도 있으니까 구입하실 때 꼭 스펙으로 들어가서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보통 이렇게 생긴 것들은 사이즈가 보통 40mm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시계들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최고의 시계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지원해 주신 써니엘링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고 있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추석 전날이겠네요. 예,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